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 유난히 거침이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며 시장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키웠습니다. 기업의 성장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시장 구조는 변화에 발맞춰 작동하고 있는지 거래소의 역할에도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기반 전환부터 투자자 보호와 거래 환경까지 증시 방향을 가를 선택들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걸어갈 길을 전망해 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소개합니다. 네, 2026년 병원년 첫 번째 파워 인터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덕담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병원년 붉은 말의 해랍니다. 말처럼 용기 있고 그리고 이 점프해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시장도 5천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장에 한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지수가 4천을 간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해 굉장히 어떤 주식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4천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이제 과연 이제 5천을 갈 거냐 말 것이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코스피가 5천 가면 코스닥도 한 3천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시장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작년에 우리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까지 빨리 상승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난해 하여간 저희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5천으로 갈 거냐?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저희 이 PBR이라고 해서 이 일반적으로 비교해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4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요 시장들이 2.0이 좀 넘습니다. 저희도 주요 시장만큼만 가더라도 지수는 한 6천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병원년은 우리 주식시장이 5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뭐 4천을 넘어서 5천, 6천까지.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지수는 좀 꿈의 지수가 아닌가. 그런 의문도 조금 갖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우리 기업들의 수익력이나 또는 우리 기업의 어떤 자산적 가치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 주가 지수가 좀 낮았다 해서 이제 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작년부터 저희가 밸류 프로그램, 기업 가치 제고 노력들을 쭉 해왔고 특히 이제 작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력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저희 그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한 정도 수익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그 지적 산업 중심인 K컬처라든지 또는
K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한 정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가면서 저는 기업 산업의 경쟁력도 상당 부분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 뭐 5천 정도는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코스닥 3천의 얘기가 뭐 기업들 사이에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나오는데 마침 지난해 이제 12월 중순에 금융위가 업무 보고 대통령 업무 보고 할 때 코스닥 활성 방안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올해 어떤 코스닥 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희가 코스닥 활성화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 지금 AI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시장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 이 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본적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저는 우리 거래소 입장에서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좀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 한 1,800개가 좀 넘는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뭐랄까 저희가 이제 한계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이 또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퇴출 이런 걸 통해서 적기 퇴출을 통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재작년에 상장 폐지된 기업보다 한 2배가 넘습니다. 2025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러한 그 좀비 한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장에서 정리함으로써 시장의 불공정 거래의 온상도 좀 제거를 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면 저는 이 새로운 산업들도 새롭게 들어오고 또 과거에 수익 모델을 못 만든 기업들은 이제 퇴출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코스닥 시장도 좀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비율이 한 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그 시장이 좀 불안하다, 좀 투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문턱은 좀 낮춰주는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턱은 낮춰주는데 나가는 문턱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나가는 문턱을 낮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 기조는 올해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올해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취임하시고 첫 번째 기관 방문이 저희 한국 거래소였습니다. 그때도 그 가장 크게 강조를 하셨던 것이 저희 불공정 거래,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정말 척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좀비 기업에 대한 정리,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코스닥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거래소 이전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영향도 받고 시장 신뢰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도 아마 연동이 돼 있을 텐데 이걸 조금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어떤 묘안이나 이런 대책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코스닥 시장의 나름대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해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동기에는 결국은 그 코스닥 시장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들도 좀 해나가고 또 저희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 세 개의 시장에 대한 시장 구조 개편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정책 당국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의 국제적인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더 우리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이 잘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서로가 잘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구조로의 변화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역시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디 못지않게 아마 이 거래소 같은 경우도 AI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좀 모범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사실은 시장 감시 기능입니다. 예. 시장 감시 기능에서 저희가 AI를 도입함으로써 사람들 인력에 의해서 그 시장 감시하는 거에 비해서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예.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그 AI의 적용 분야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장 감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크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거래소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관련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코스피 200 뭐 이런 류의 인덱스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의 그 인덱스를 조합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 AI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야들이 가장 대표적인 분야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경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전사적 자원 관리에서도 AI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 뭐 보호 차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시장 감시 그리고 시장의 투명성하고 연동이 될 텐데 투자자 보호 장치는 좀 어떻게 신경을 쓰시는지.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거냐. 그러니까 대주주로부터 대주주로부터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예. 어떻게 하면 소액주주에게 이익을 잘 이렇게 균형되게 해줄 거냐.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로부터의 소액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어떻게 잘 예방과 피해 보상을 해줄 거냐.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해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우리가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이익도 내고 하는데 왜 주가가 이런 기대에 못 미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투자자는 니네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경영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니네들을 뭐 하고 있는지 몰라서도 투자 못한다. 이런 어떤 간극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밸류업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한 그 투자자들에게 잘 좀 정보를 전달을 해서 투자자와 경영진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도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소액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런 게 저희 소액 투자자 보호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불공정 거래를 불공정 거래 세력이라는 게 결국은 소액 투자자의 이익을 침탈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거래가 사전에 잘 감시되고 혹시라도 불공정 거래가 생겨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합동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위하고 감독원하고 저희하고 합동 대응단을 만들어서 과거에는 감시서부터 어떤 제재까지 거의 1년 이상이 걸렸는데 그걸 거의 6개월로 단축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예방 효과도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 AI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굉장히 숙제고 과제고 네.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이제 한시적으로 2월 13일까지 두 달간 이제 거래 수수료를 좀 일시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 일시적으로 인하를 하게 된 것은 네. 그 지금 ATS라고 해서 넥스트레이드가 저희 대체 거래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당초의 예상보다는 아주 빠르게 시장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작을 할 때는 대체 거래소였기 때문에 본 거래소인 한국 거래소의 이 마켓쇼에 비추어서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총 거래량의 15%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데, 거래 대금으로 따져 보면 한 40%가 넘어 쓰기도 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11월 정도, 작년 11월 정도에는 한 35%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동안에는 ATS가 나름대로 시장에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ATS에게 좀 더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용인을 해 왔었는데, 이제 거의 어떤 데는 40%가 넘는 수준의 마켓쇼를 가지고 가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제 동등 경쟁 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수수료를 ATS에 같은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한시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일정 부분 이제 그 ATS로부터의 마켓을 저희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의 마켓쇼의 이전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금 ATS가 12시간 거래를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거래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합니다. 6시간 반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ATS만큼 12시간 거래 시간으로 올해는 이제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거래 시간을 아예 뭐 24시간 하겠다, 아니 뭐 이런 얘기를 좀 연장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 어떠세요? 세계 그 거래소 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저희 한국 거래소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나스닥 CEO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 뉴욕 전체 증시에서 24시간 거래 중에 정규 시간이 보통 거기가 9시 반부터 4시까지인데, 네. 9시 반부터 4시를 제외한 네. 비정규 시간에 거래된 경우에 투자자 분석을 해보면 미국 투자자가 20%, 해외 투자자가 80%입니다. 이 80%의 50%인 40%를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또는 옵션 거래를 하는 그 주요 거래소가 CBOE라고 있는데, 거기에 옵션 거래의 상당 부분을 한국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막 그 투자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만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도 올 10월부터는 자체 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체계로 바꾸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는 과거처럼 개별 국가별로 거래소가 하나 내지 두 개씩 있는 그런 시대는 서서히 저는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거래소, 즉 유동성이 풍부한 주요 거래소에 상장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국경 간의 투자의 제약들이 워낙에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어떤 시장이든 간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가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거래소가 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국제적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넥스트 트레이드와의 공정 경쟁 환경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제 12시간 거래 체계를 저희가 금년 중에 바꾸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4시간 거래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027년을 목표로. 예, 그렇습니다. 자,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럼 역으로 그 미국이나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자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도 좀 하고 계신가요? 우선 작년에 저희가 4,000선을 넘어서는 배경은 네. 사실은 해외 투자자의 국내 유입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해 오는 유입되는 그런 투자 수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가장 크게 주요했던 거는 역시 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계속적으로 얻어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요한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 그 주요 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 더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해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접근성을 좀 확대해 줘야지 자기네들 불편하지 않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그 뭐 24시간 거래라든지 또는 이미 미국은 재작년부터 그 T+1이라고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고 나서 2일 후에 결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3일째 돈이 들어오는 거죠. 3일째 돈이 예. 들어오는 거죠. 예. 미국은 이틀째 돈이 들어옵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시작을 예. 했는데 우리도 그거를 착실히 준비를 해서 저희도 그것도 이제 그 결제 주기도 좀 단축을 시켜주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마케팅을 해야죠.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산업들을 잘하고 있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리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리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외 그 사무소망도 좀 확충을 했고 네. 또 IR도 참 자주 다닙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최대한 당기는 게 T+2까지는 할 수 있다. T+1까지는 하는데 예.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되면 예. 그러면 T+0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T+1 정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희 유럽이 2027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10월 정도를 유럽이 목표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 아시아존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그 국제 결제라는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협의를 해서 가는데 예. 아마도 유럽이 도입할 즈음해서 저희도 도입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 좀 많이 해주셨는데 좀 이번 질문은 공식 질문, 재미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오자 토크라고 5글자로 좀 줄여서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식이란? 그 갑자기 그렇게 그것도 5자로 네, 나에게 주식이란. 주식이란 네. 주식은 그러면 주식 네, 꿈이다 하고 하겠습니다. 꿈이다. 네, 꿈이다. 네. 이유가? 우선 우리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두 가지 주체는 하나는 투자자고 한쪽은 기업, 상장 기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산 증식을 위한 과정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은 상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제2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해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주식 꿈이다. 꿈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KRX 핵심 목표나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해 이 병원연 이제 5천 시대를 새롭게 맞이하고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는 한 해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처럼 멀리 뛰고 또 이 비룡처럼 멀리 날 수 있는 그러한 그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특히 우리 이 상장 기업이나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병원연의 새로운 꿈, 새로운 목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증시가 단단한 신뢰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